간단히 말하면 EAA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9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특히 근육을 만들 때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EA가 필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비필수 아미노산도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예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 생성과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죠. 면역세포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병원균한테 두들겨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BCAA는 EAA의 일부인 거죠. 단백질 식품들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아미노산을 우리가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EA가 사실 예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죠? 단백질 보충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정확해요. 예전에는 다들 단백질 보충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니까 굳이 EA를 따로 먹을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그리고 BCAA가 먼저 유명해졌거든요. 아, BCAA가 먼저요? EAA보다 더 빨리 알려진 이유가 있나요? 이게 BCAA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만 쏙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류신이란 친구가 엄청난 녀석이에요. 얘가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딱 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류신만 먹으면 된다, 류신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마케팅에 빵빵 터진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운동을 하면 BCAA가 이렇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EA도 잠깐 주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되게 큰 연구가 하나 나왔거든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39개 연구를 다 모아서 메타 분석을 했는데 처음엔 되게 좋아 보였어요. EA가 근육량이랑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연구팀이 이 데이터를 정말 꼼꼼히 살펴봤더니 연구 방법이 잘못됐거나 데이터가 부실한 그런 연구들을 다 걸러냈어요. 걸르고 나서 보니까 39개 중에 믿을만한 연구가 고작 7개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그 7개만 또 다시 분석해 보니까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영양학 전문가들이 EA는 그냥 단백질을 조금 더 쉽게 섭취하는 방법 정도로만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EAA를 추천하시고 제품까지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추천은 절대 아니에요. 동화저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로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동화저항이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2019년 이후로 관련 연구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EA가 이 동화저항을 깨고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물론 여기는 다소 보충제 친화적인 분위기인 곳이기는 하지만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 이런 곳에서 EA를 되게 긍정적으로 다뤘고요. 그 이후에도 네이처, 영국 영양학회 저널, 노화 저널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계속 관련 연구들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기 어렵거나 특정 목적을 원하는 분들께는 EA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아무 EAA나 사서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EA는 그냥 9가지 아미노산을 아무렇게나 섞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리할 때 좋은 재료라고 막 섞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율이 핵심이에요.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들이 서로 균형 맞게 있어야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럼 이 비율 찾아내려고 엄청 많은 연구를 했겠네요? 맞아요. 그 EA 효능에 대한 연구가 더 정밀하게 진행됐는데 이 중심에 계신 분이 로버트 R 울프 교수예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인체대사 관련 논문만 한 600편 정도, 책도 한 5권 정도 내셨고 EA 관련 특허도 9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분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혈중 농도와 근육 합성의 효과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EA 비율을 내신 거죠. 참고로 이 특허받은 비율로 만든 게 바로 6D 아미노 알파입니다. 물론 특허가 무조건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율이니까 더 믿을만 하겠죠? 안 그러면 더 많이 먹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들, 얘네들을 좀 더 많이 챙겨 먹는 걸로는 안 될까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돼요. 특정 아미노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흡수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BCAA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BCAA 중에 류신이 단백질 합성 신호를 켠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류신이 있으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필수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합성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BCAA의 한계예요. 공장은 돌아가는데 재료가 없는 거죠. BCAA는 딱 3가지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이 3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다른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요.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잖아요. 이 아미노산들이 소장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소장벽을 통과해야 해요. 근데 이 소장벽이 엄청 까다로워요.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거든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운반체라는 게 필요해요. 버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벽을 그냥 통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소장은 아미노산들이 탈 버스를 대기시는 터미널 같은 거네요? 근데 이 소장 버스 터미널이 엄청 까다롭고 복잡해요. 아미노산마다 자기만의 노선이 있고요. 어떤 아미노산들은 꼭 같은 버스를 타야 해요. 예를 들어서 류신, 발린, 이소류신 이 세 친구는 꼭 같은 버스를 타야 하는데 문제는 이 버스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스가 정해진 수만큼만 있어서 한 아미노산이 버스를 너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아미노산들은 탈 자리가 없거든요. 특히 BCA 제품들을 보면 류신을 엄청 많이 넣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류신이 많아지면 발린이나 이소류신 같은 친구들이 그냥 버스를 못 타고 기다리는 거네요. 딱 그거예요. 이게 바로 아미노산 흡수 경쟁이에요. 결국 밀려난 아미노산들은 제대로 흡수도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경쟁이네요. 참고로 그 경쟁은 소장 흡수에서만 있지 않아요. 흡수된 아미노산들이 뇌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BCA와 트립토판의 경쟁이에요. BCA랑 트립토판은 뇌로 함께 들어가는데 이때 BCA가 너무 많으면 트립토판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트립토판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작업에서 문제가 생겨요. 제안아미노산 얘기를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안아미노산은 소장 버스 정류장에서 몸속으로 제일 적게 공급되는 아미노산이에요. 이 제안아미노산이 바로 단백질 합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려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녀석을 기준으로 단백질 합성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제안아미노산 문제랑 만약에 흡수 경쟁 문제랑 같이 터진다. 그럼 이중고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단독 아미노산이나 BCL 섭취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BCL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바로 EA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만든 EA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잡힌 비율로 제공해서 부족한 아미노산 없이 단백질 합성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아미노산들끼리 싸움도 막아주고 단백질 합성도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EA를 추천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모두에게는 아니에요. EA는 마치 프리미엄 버스 회사 같은 거예요. 각 아미노산이 최적의 순서로 버스를 타고 모든 노선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딱딱 설계된 거죠. 이 버스 회사는 모든 아미노산이 자리 경쟁 없이 자기 노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비율로 운행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이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 특정 노선에만 사람이 몰리면 교통체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미리 계획을 잘 짜서 모든 노선의 승객을 이렇게 고르게 분배하면 교통체증도 줄고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EA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비율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서 아미노산 흡수 경쟁을 완화해 주는 거죠. EA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거지 모든 분이 먹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예요. 혈당이 높아진다,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 고혈압이 위험하다,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이런 걱정 때문에 채식 위주로 하시다가 극단적인 채식으로 단백질 부족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채식 좋죠. 그런데 채식을 하면 단백질 결핍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운동 강도가 높거나 운동 시간이 길거나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까지 하고 계신다면 이럴 때는 운동 전에 EA를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대회 준비를 하시는 바디빌더 분들 체지방 감량하면서 근육량을 지켜야 하잖아요.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아미노산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다음 분들은 EA를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